여러분의 여러 같은 소문에 힘입어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전에 아까 제가 띄워드리겠다 이준석 위원장님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공직자로서 유튜브 출연에 대해 가지고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관찰 구조가 방송 광고의 총량이 어느 정도냐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 방송 시장 파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이제 5%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즉 코바코가 저희 어떤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어떤 품목이 안 되는 거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그 주류가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결혼중개업, 법률광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방송 시장의 파이를 저희들은 이제 그 저희 주무 부처인 네. 방통위하고 철저하게 그 협력. 사실 지금 봤을 때 코바코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합 판매에 대해 가지고 결국 지금 KBS, MBC에 더해서 EBS나 이런 것들 결합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여러분의 여러 같은 소문에 힘입어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예, 오늘 정책 질의 광고 시장 관련해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아까 김태규 부위원장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이제 이석하셔가지고. 미정산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전에 아까 제가 띄워드리겠다 약속했던 것들 여러 가지 정치인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들 혹시 저기에서 총체적으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까 지난 그 사인 시절에 했던 발언들이 예. 공사 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철저히 유념하고요. 예. 또 지난 시절에 저런 발언들이 과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준석 위원장님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공직자로서 유튜브 출연에 대해 가지고 다소간의 지적이 있었는데 민영삼 사장님은 며칠 날 취임하셨죠? 8월 1일이요. 예, 그 다음에 유튜브 출연하신 일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출연한 일이 있으시죠? 아, 있습니다. 바로 한 달 기념하는 9월 1일 날에 어떤 유튜브 나가셨죠? 한번 틀어볼까요? 예. 그렇죠. 코바코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TV, 라디오, 그다음에 언론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잘 되고 있는지를 네. 보는 그리고 그걸 관찰하고 또 광고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요. 그런 걸 하는 그런 코바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코바코의 주요 사업 목적이 이 이름 자체가 방송 광고 관련된 건데 주요 업무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뭘 관찰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잔챙이 처리한 게 광고입니다. 이게 혹시 발언 정정할 생각 있습니까? 예, 저 발언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건 앞으로는 좀 이런 발언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공사 직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념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생각할 테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바코는 수익 구조가 방송 광고의 총량이 어느 정도냐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 방송 시장 파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이제 점유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 방송 광고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5% 정도로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 전체 그 광고 시장을 100%로 봤을 적에 TV, 라디오, 특히 TV 쪽에 한 5%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즉 코바코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광고 점유율이 20.7%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기준점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방송 규제 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사장님 방송 광고가 지금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어떤 품목이 안 되는 거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그 주류 같은 경우에는 예. 도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지향해야 될 그런 광고는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예. 분유 광고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결혼중개업, 법률광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방송 시장의 파이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코바코 사장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십니까? 이걸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와 협력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그 저희 주무 부처인 네. 방통위하고 철저하게 그 협력을 해서 방통위의 협력을 구하는 그게 우선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봤을 때 코바코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합 판매에 대해 가지고 결국 지금
KBS, MBC에 더해서 EBS나 이런 것들 결합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그 기준은 그 제가 좀 말씀드려 파악하기 그런데요. 예, 예. 일정 비율 이제 한 13%, 15% 정도로 줘가지고 예. 이 지역 중소 방송 그다음에 종교 방송까지 다 하는데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MBC가 지역 지방 MBC MBC에 주는데 또 전파 사용료 율하고 또 해가지고 계산이 무지하게 복잡해 버려요 그게. 예. 사투리가.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EBS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바인딩 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 예.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요 지금 결합 판매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과 개정이 되는 대로 따라서 저희들은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을 지원하는데 최대한 성실하게 그 길을 개척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광고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 광고 비중을 파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데 후각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 이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페이스북하고 구글,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사실 가짜 뉴스 퍼지는 문제에 대해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메타의 허욱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와주십시오. 예, 사실 메타의 서비스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 사용자가 정보 공유하는 주요 장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리고 타겟 광고 등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예. 페이스북에 보면은 별 얘기가 다 뜹니다. 그런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는데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찾은 그 인용구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봅니다. 당연하죠. 링컨 대통령이 인터넷이 있을 때 사셨던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렇게 링컨 대통령의 흑백 사진 하나 놓고 옆에 문구를 붙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을 보면은 내가 말했다고 하는 것의 절반은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언뜻 보면 믿겨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SNS에서 워낙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다 보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메타나 아니면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광고 뜨는 거 보면요. 제가 무슨 특정한 코인 업체 광고를 했다고 저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자문을 하시는 이런 광고 같은 것이 게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투자사의 모델이 된 것처럼 저렇게 광고가 뜨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사실 아이덴티티 세프트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상품 광고와 다르게 피해가 누적되거든요. 저도 저한테 당신이 추천한 코인 샀다 이런 거 연락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광고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메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그 유명인의 그 불법 사칭 광고에 대해 그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칭 광고들이 꽤 많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본사에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양한 그 리서치를 통해하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걸 집단적으로 하는 또 어떤 집단들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딱 보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도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파란색 체크 마크, 페이스북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이 부여된 계정이면은 어떻게 메타 측에서 공식 인증한 계정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는데 제 계정은 물론 저에 대한 사칭 계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체크 마크가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의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타 베리파이드라고 하는 저희 그 메타 인증인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유료 서비스이고 네. 그 인증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많은 그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을 거라고 오히려 가만히 생각하고 놔뒀으면 모르는데 파란색 체크 마크를 붙임으로써 그런 오른쪽 아이덴티티 세프트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구글 코리아 김병훈 사장님. 뭐 아까 저런 문제가 사실 유튜브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은 코인 광고에 얼굴이 등장하고요. 투자 광고에 김종인 위원장 등장해가지고 종목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봤고요. 작년 10월부터 노력을 해서 올해 2월, 3월경에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도 알고리즘 개선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또 앞에서 하신 대로 그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유념하고 이런 광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사용된 광고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선제적으로 필터링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다 이런 코인 광고, 투자 광고 이런 거는 바로 즉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사람의 어떤 알려진 인물의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 사용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람이 확인해서 바로 이게 실제 광고인지 아니면 사칭인지를 체크해야 된다. 저는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절차를 갖춰서 이런 광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 질의 안 됩니다. 3분 쓰십시오. 예, 그러면 조성은 들어가시고요. 조성은 차장님, 이런 사칭 광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통위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메타나 아니면은 구글 같은 사업자가 뭐 많은 광고를 집행하겠지만은 이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가 들어오면은 사전에 저기에 모델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요구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다 피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내리는 형태로 가가지고는 사실 피해가 회복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규제 협의체를 뭐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율규제 쪽으로 일단은 계속 해오고 있고요. 예. 자율규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존해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라인 같은 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슬라이드 마지막 장 혹시 이거 말고도 요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그 혐오 광고에 대한 게 많이 올라옵니다.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청장님? 돼지 아닌가요? 그 새끼 돼지 2kg짜리 새끼 돼지를 파는 건데요. 이게 또 알아보니까 합법이랍니다. 이게 우리 소위 제주도에서 말하는 애저 이런 거는 판매하는 게 불법인데 아예 새끼 돼지를 잡아서 저렇게 팩에 넣어서 파는 거는 또 합법이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쇼핑몰들이 메타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에 광고를 하게 되면서 저런 약간은 이제 혐오스러운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뭐 제가 그냥 저 새끼 돼지 사진은 그나마 좀 보기 괜찮은 걸 올린 것이지 훨씬 시각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 사진은 또 처음 보고요. 이게 광고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것도 진출하고 국내 기업도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올라오는데 해외 그런 그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 이런 곳에 바로 이런 광고를 띄워버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혹시 방통위에서 저런 통신 판매 사업자와도 연계가 됩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것과?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광고를 넘겨봐 집행하는 메타 입장에서도 방통위에서 문의해보고 해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약간 상품 판매를 과장한 좀 이 새끼 돼지를 불온 컨텐츠라기 좀 그렇지만은 좀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상당히 좀 거슬러 보이는 그런 컨텐츠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에 꼭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훈 사무처장, 방통위원회에서 1년 전부터 네이버 투명성 검